안녕하세요. 전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일남 삼녀 중 막내예요.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저희 새언니, 제 올케 이야기입니다. 새언니는 사람을 좋아하고 참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희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살았고 큰오빠는 결혼 후 서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갈 일이 있으면 사돈 쪽도 저희 집도 모두 큰오빠네 집에서 머물렀죠. 전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서울로 대학을 간다는 일이 일반적일지는 몰라도 그때만 해도 외국 유학을 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돈도 들고 못하러 여자가 멀리까지 가냐며 가족들의 비웃음과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땐 여자가 대학을 간다는 게 지방에서는 더더욱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전 너무 가고 싶었어요. 오빠와 새언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새언니는 당장 올라오라며 아가씨는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하고 다독여줬어요. 그렇게 전 입시 준비를 하면서 오빠네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오빠 집엔 이미 조카들 3명과 제 위에 언니, 그리고 사돈 총각까지 이미 7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저까지 8명이 되었죠. 새언니는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참 열심히도 밥을 해먹였고 제 속옷까지 손빨래하며 정말 자식처럼 돌봐줬어요. 그러지 말라 이야기를 해도 어차피 하는 건데 뭘 그러냐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이곤 했습니다. 오빠와 새언니의 지원 아래 전 열심히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새언니는 지인들을 총동원해서 제 입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아봐줬고 합격자를 만나서 직접 상담도 받게 해줬어요. 전 그렇게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올케는 저보다 더 기뻐하며 어린아이같이 방방 뛰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게 대학을 갔고 졸업 후 취직을 하고 나서도 전 오빠네 집에서 살았어요.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냐고요? 제 생각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나가려고 했는데 새언닌 여자 혼자 살면 위험하다고 그냥 여기 살면서 돈 열심히 모으라고 몇 번이고 절 붙잡았습니다. 부모님보다도 절 많이 생각해주는 참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결혼 전까지 새언니네 얹혀 살았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마치 본인이 엄마인 것처럼 눈물도 많이 흘리고 진심으로 기뻐해 줬습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잘 살았어야 했는데 전 결혼 10년 차에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고 그 일로 속상해서 술 한잔하고 들어가던 중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때도 새언니가 달려와 절 살펴주었어요. 안 그래도 병원에서 밥 꼬박꼬박 잘 나오는데 굳이 본인이 이것저것 챙겨와서 먹였어요. 새언니에게 잘 사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이러고 있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해서 이러지 말라고 가라고 괜찮다고 하고 괜히 짜증도 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새언니는 제 옆을 지키고 제 아이들도 돌봐주며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이제 고마움을 넘어서 죄스럽기까지 했어요. 전 새언니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무사히 퇴원을 하고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이제는 혼자서 살아가야 했어요. 강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 두 아이의 엄마니까요. 전 비록 이혼했지만 남부럽지 않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와는 달리 제 사업을 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을 돌리고 저녁은 매번 사 먹이기 일쑤였고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은 애가 학교에서 고열이 나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전 정신없이 일을 집어던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아이와 잘 살아보고자 일을 한 건데 오히려 아이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수액을 맞고 나서 정신을 차렸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신발을 보니 제가 한쪽은 슬리퍼, 한쪽은 운동화를 신고 있더군요. 전 아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늦게 누군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바로 새언니였어요. 아이고, 아무것도 없이 술만 먹고 그러면 속 버려. 내가 반찬 좀 해왔는데 안주로 좀 줘? 아이가 응급실에 갔다는 소식을 들은 새언니가 제가 걱정이 됐는지 반찬을 싸들고 방문했습니다. 고모, 우리 아파트에 전세가 싸게 하나 나왔는데 거기로 이사 오는 거 어때? 갑자기 웬 이사? 고모 혼자 일하랴 아이 키우랴 너무 바쁘잖아. 거울 좀 봐봐. 지금 얼굴이 어떤가?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비쩍 마르고 그늘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이사 와. 내가 애들 좀 봐주고 밥 좀 챙겨줄 테니까. 고모는 걱정 말고 일만 열심히 해. 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제까지 받은 게 얼만데 내가 어떻게 언니한테 그래. 괜찮아. 나 원래 이런 거 잘하고 좋아하잖아. 고마우면 사업 잘 돼서 나 옷 한 벌이나 사줘. 아주 비싼 걸로. 저도 모르게 순간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결국 전 새언니의 권유대로 같은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새언니의 내조 덕에 전 아무 걱정 없이 사업에 매진할 수 있었어요. 사업은 날이 갈수록 성장했고 매출도 오르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아이들 유학도 보내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러던 중 오빠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다니던 직장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조카들은 장성한 후라 오빠는 나름 장사를 해보겠다고 언니와 둘이 식당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잘 되지 않았고 1년만 버텨보자 하며 운영하던 중 코로나가 터졌어요. 금방 지나갈 줄 알았던 코로나는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가게는 문을 닫았죠. 가게를 낼 때 담보로 잡은 집은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전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이제야 갚을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제가 몇 년을 일해서라도 그 빚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자 새언니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아니야. 그 돈을 어떻게 번 돈인데 이렇게 날리려고 그래. 됐어. 우리끼리 해결하면 돼. 언니, 나 그동안 받고만 살았어. 너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했어. 내 마음의 부채 좀 갚을 수 있게 나한테도 기회를 좀 줘. 새언니는 눈물을 흘렸고 오빠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제 사업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건재했고 2년 동안 그 빚을 갚았습니다. 그제서야 저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고 새언니와 제 사이는 더 돈독해졌죠. 그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으련만 새언니는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제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항상 옆에 있었으면서 어떻게 새언니 아픈 거 하나 모르고 여태 살았는지 죄스럽고 무서웠습니다. 전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 가장 유명한 의사를 찾아 제발 우리 새언니를 살려달라 했습니다. 내가 병원비를 다 댈 거니 걱정 말고 병원 치료받고 편하게 좀 사시라고 지원도 해줬습니다. 오고 갈 때 힘들게 대중교통 타지 말고 택시 타고 오가라고 했지만
새언니는 굳이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돈 아깝다며 택시 한 번 타지 않았습니다. 제 지원과는 달리 새언니의 병세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을 남 뒷바라지만 한 언니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전 언니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으로 비행기도 타보고 외국 바다도 보고 좋은 것도 마음껏 먹고 언니는 마치 아이처럼 즐거워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에 여행도 좀 같이 다니고 할 걸 하는 생각에 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고모, 너무 고마워. 내가 고모 덕에 이게 무슨 횡재야? 놀러 다니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건지 다 처음 알았어. 아니야. 진즉에 못해줘서 미안해, 언니. 그렇게 살펴주고 뒷바라지 해줬는데 난 나 살기 바빠서 언니 아픈 줄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 새언니와 저는 바닷가에서 노을을 보며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새언니에게 열심히 치료받고 우리 다음에 또 여행을 가자며 다음엔 어디로 가면 좋을지 가고 싶은 곳을 골라놓으라고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삶의 의지가 생긴다며 병도 다 날아갈 것 같다고 즐거워했어요. 하지만 결국 새언니는 반년이 지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만큼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도 이렇게 해주기 어려운데 시동생을 가슴으로 품으며 산 우리 새언니는 정말 천사 그 자체였어요. 가끔 생각이 나면 가슴이 미어져 너무나도 슬픕니다. 제가 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제가 받은 만큼 조카들에게 다시 그 사랑을 돌려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은 그곳에서 남들 돌보지 말고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웃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